9월 26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45% 하락한 3,386.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03% 하락한 835.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동양, 포톤, 라닉스, 아이톡시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미국 공군이 양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같은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경훈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IBM과 양자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측은 협력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라닉스는 양자 내성암호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라닉스는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양산용 샘플 칩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수요일 장마감 후에는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시너지 AI 테크놀로지 사모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의류 테마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과 의류,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의류기업들의 인수합병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의류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의류기업들은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 베트남 제품에 대한 관세가 늘어날 경우 수입을 통한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위험이 적은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은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올라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이어서 동양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톡시는 언론을 통해 트라의 중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트라는 MMORPG 게임인데요. 아이톡시는 작년에 모아이 게임즈로부터 트라의 중국 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중국의 시안스카이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준비를 통하여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28만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아이톡시가 트라의 흥행을 통해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콘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양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두나무의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로 전환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우수한 수익성이 네이버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해명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 중이지만 추가적인 협력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쿠코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방식과 정산망 등의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쿠코는 현재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 모두에게 간편결제 API를 공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주식 교환을 통해 남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들에게 코오롱의 주식을 배분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이백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나이백이 4분기에 열리는 글로벌 학회를 통해 비만과 BBB2가 셔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술 이전 파트너사도 공개하는 모멘텀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나이백이 미국 소재의 바이오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역별이 아닌 치료 영역별로 나눠서 계약을 했다는 점이 독특하다며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회를 남겨두었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나이백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미국 이상을 준비 중이고 다수의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계단식 우상향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나이백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한솔테크닉스는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6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이후 9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DIT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하이닉스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DIT가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닉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검증과 최적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기사는 2주일 전에 나왔던 기사이며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반도체 테마와 관련한 악재로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 반도체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량과 수입 반도체 수량을 1:1 비율로 맞추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HBM 시장에 중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케일런과 아시아 종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봇을 비롯한 일부 로봇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한 가운데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로봇의 추론 능력을 담당하는 구글의 AI 모델입니다. 구글은 올해 3월 달에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반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에브리봇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최근 하나증권은 에브리봇이 AI 자율주행 모듈의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SM백셀, 4위는 제주은행,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TP,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카카오, 9위는 네이버,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인데요. 급등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주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달에 네이버페이와 제주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제주 지역의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단말기의 이름은 네이버페이 커넥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이 부각되며 9%의 강세를 보였어요. 제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NHNKCP, 2위는 LK삼양, 3위는 라닉스, 4위는 공구음원, 5위는 다날, 6위는 CP시스템, 7위는 뱅크웨어 글로벌, 8위는 MBT, 9위는 AI코리아, 10위는 노브랜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라닉스, 노브랜드입니다. 라닉스는 양자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동반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의류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카카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삼성전기, 10위는 제주은행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NHNKCP, 2위는 로보티즈, 3위는 쿠콘,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LNC바이오,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위는 에브리봇, 8위는 D&D 파마텍, 9위는 다날, 10위는 파마리서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쿠콘, 에브리봇입니다. 쿠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며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